들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그림 중 하나가 명동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길거리에서 도시 배경 보면서 그리는 그림 어반 스케치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작가를 좀 역설적이게 포기하고 약간 사람들이랑 약간 관계도 다 끊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 우울한 그런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약간 속세랑 단절하고 그림만 막 그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림 그릴 때는 마음이 편하니까 막 그냥 자기 일 몰두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그림 그린 걸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때 약간 하동관 어떤 국밥집 그 앞에서 그냥 그 건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 모녀가 계속 제 그림 그리는 거 끝까지 보다가 이거 너무 딸이 사고 싶어 한다 이래서 팔린 적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팔면서도 이제 너무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때 그렸던 그림들이 이제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죠. 이때 제일 힘들 때 그렸던 그림이고, 처음 팔았던 그림은 이거고, 그때 날아갈 듯이 기뻤어. 그리고 오타쿠들 있어. 그림 너무 예쁘다. 여기 작업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혹시 소개를 좀 시켜줄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김정기 작가님의 작업실이었고, 근데 이제 정기쌤이 없으시니까 저희 대표님이랑 저희 슈퍼애니 작가 2명이 같이 쓰는 데고, 여태까지 정기쌤이랑 대표님이랑 모아온 책들 다, 그리고 막 상품들 좀 이런 작가들 막 무라카미 다카시 네. 작가님이랑도 친하고요.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님들이랑 친한 곳이고, 여기서 이제 그림 그리는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하고, 네. 스캔하고 이런 작업. 여기에다 이게 전기쌤 그림들. 엄청 이런 게 이제 이게 진짜 진정한 그림이죠. 저도 그림이 좀 다양하게 하려는 게 이거는 한지에다가 그린 건데. 와 이거 너무 네. 좋다. 네, 저 이런 거 좋아.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이게 360인가요? 360 카메라도 지금. 그 느낌이네. 을지로 상가 거기 동네 없어지기 전에 일부러 막 이렇게 좀 뽑혀져 나가는 그 과정을. 이런 설명에 반응하시네. 이것도 없어진 건데, 을지로 상가의 그 적산가옥 중에 하나 제일 유명한 옛날 일제시대 때 병원으로 쓰던 건물, 그리고 나중에 막 위에 다방으로 쓰다가 없어졌는데, 너무 오래됐으니까 오히려 막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표현을 일부러 했어요. 막 역동감 있게. 예수가. 그 웹툰 쪽으로 또 활동을 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웹툰. 네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웹툰을 하게 된 경우는 제 그림을 맨 처음 시작한 게 이제 공부를 못해서 시작하다가, 이제 최규석이라고 하는 만화 작가님이 있어요. 그게 우리 지옥 드라마 있잖아요. 넷플릭스에 네, 그거의 원작을 작화하신 작가님으로 유명하고, 그 전에도 많은 작품을 하셨는데, 그 작가님 보고 이런 만화 그리고 싶다고 해서 만화를 진심으로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데뷔를 했는데, 이제 저는 그림을 막 그리고 싶은, 그림을 정말 잘 그리고 싶은 만화가를 꿈꿔왔는데, 이제 만화라는 것 또 혹은 웹툰이라는 게 스토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스토리 짜는 능력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받아서 작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연출하고 이런 풀어가는, 이제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풀어가는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또 마지막으로 주간연재, 일주일에 한 번씩 쳐내야 되는 그 작업이 저의 그림 실력을 최대로 만들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이제 그게 힘들어서 그 호흡을 못 따라갔던 거죠. 그러다가 사실 이제 잘리고 이제 한 2년 넘게 하다가 이제 수익이 이제 안 나는 만화가 되어가지고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좀 쉽게 머리를 써서 그리면서도 이 스토리를 쫙쫙쫙쫙 밀고 가야 되는데, 저는 자꾸 이렇게 앞으로 가지 못하고, 또 한껏 그린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그리기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사실 마음에 드는 게 촬영도 다 영화도 계속 하는 것처럼 그게 허용이 안 되니까 진짜 웹툰 베테랑들만 할 수 있어요. 너무 감정 두지 않고 한 컷 한 컷을 진짜 감각적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이제 웹툰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이제 더 깨달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영역이다. 네.
아예 다른 영역이다. 어떤 이런 저는 그림 재능이요 진짜 없었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김정기 작가님 수제자가 더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제보다 2살 어린 애들보다도 점수가 맨날 안 나오고 그랬어요. 모의고사 치면 그림으로. 그래갖고 대학 당연히 공부를 못해서 그림을 시작했는데 그림도 딸려가지고 그림까지 포기하고 이제 군대 신청해놓고 6월 달에 아빠가 그냥 군대나 가라고 등록금 이거 좀 줄 테니까 쓰다가 놀다가 군대 가라. 그 다음에 생각하자. 이래서 좋다 이러고 군대를 신청하고 이제 3개월 동안 모아지 하고 있는데 김정기 작가님이 홍대로 학원을 차린 거예요. 가까운 지역이었죠, 우리랑. 그래서 잘됐다. 김정기 구경이나 하다가 좀 몰래 가서 그림이나 좀 배우다 가자 했는데, 그 만나자마자 이제 정기쌤 그림 그리는 거 보고 완전히 좀 한마디로 사랑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면서 그걸 따라 그릴 때 여태까지 그림 그릴 때 못 느꼈던 그 몰입감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행복해서 하는 몰입감에 빠져가지고 자연스럽게 군대 그냥 취소하고 자연스럽게 1년을 너무 스무스하게 그림만 그리면서 힘들지도 않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제일 좋은 대학교도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세종대 애니메이션 학과가 이제 만학과 중에 제일 좋은 데였는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도 없이 하다가 붙어버렸어요. 그 과정은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1차적으로 느낀 게 나는 김정일을 통해서 잘된 사람이다. 일단 1차적인 그 증거가 돼가지고 대학교 간 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웹툰 준비를 엄청 했죠. 웹툰 준비 몇 년 하는 동안에는 제가 정기쌤한테 떨어져 있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웹툰 작가 5년, 6년 준비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잘리고 다시 정기쌤 작업실 들어간 거예요. 그 밑에서 또 그리면서 다시 또 김정기처럼 그리는 걸 했어요. 입시 때처럼.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이제 페이스북이 조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페북스타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기 있잖아요. 물론 그때 뭐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이었겠지만, 저도 그림을 주변에서 올려보라 그래서 올렸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탁 뜬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뭐 김정기 아류라는 말도 붙긴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그려내냐라는 반응과 그게 같이 와서 고민을 잠깐 하다가, 이제 김정기가 내가 뭐 따라하지 말아야 할 뭐 잘 그리는 작가가 아니라 저한테는 사실 이미 우상이나 뭐 종교 같은 그런 존재여가지고, 내가 뭐 종교에서 가르친 대로 하는 게 잘못됐냐 이런 약간 확신이 들어서 그냥 똑같이 더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점점 제 생각들이 담기게 되고 똑같으면서 이제 달라진 그런 그림체를 갖게 되는데, 네, 그래서 다시 만나서 작업하고 책 내고 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됐는데 조금 이제 떨어져서 제 그림 그리려고 하면요, 되게 뭐랄까 에너지가 떨어지고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고요. 김정기 선생님 옆에서 작업을 하고 그 영향을 받으면은 항상 이렇게 잘 됐어요. 모든 일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로 치면 내가 교회 다녀서 착하게 살았더니 인생이 잘 풀리고, 교회 떠나서 탕자같이 이렇게 막 살면은 다 잃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김정기 선생님이 저한테는 그 존재여서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작가가 된 것 같아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거 어디시죠? 여기는 이제 김정기 작가님이 돌아가시고 유족분이 운영을 하시는 곳이고, 지금 해외에서 여기가 이제 약간 성지순례 같이 들리는 코스가 됐어요. 큰 그림들이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원파로스인데 이게 배꼽인가 그렇대요. 근데 주제는 지금 19금 전시예요. 그래서 영상에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다 야한 것만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지금 전시가 재밌는 게 김정기 작가님의 유머를 되게 잘 볼 수 있는 그림 전시일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 이제 좀 재밌죠. 조시네요. 네. 이거 그림 재밌는데. 전 정기쌤한테 배운 것 중 좋은 게, 보통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은 작가들도 착한 거 그려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애기한테 교육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좋은 걸 그려야 되고 막 순해져야 되고 이런 게 변하는 게, 근데 정기쌤은 똑같이 애 낳든 안 낳든 이상한 거 막 그리고 막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좋게 보여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이랑 이런 데서 페미니즘들한테 공격 엄청 받은 남자가 여자를 뭔가 이렇게 덮치고 있는 것 같다는 이미지가 뭐 그것도 욕 엄청 먹었어요. 근데 딴 건 더 심한데 이거 아직 정희쌤 페미니즘한테 욕 엄청 먹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에 우리끼리는 이런 거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누구라도 이걸 그릴 거다. 보통 생각으로만 하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못 그리니까. 이걸 그린다는 것 자체가 예술이네. 그러니까 그릴 게 이미 줄 서 있고 하나씩. 네, 어느 시기에는 진짜 이런 것만 계속 그리다가 이래지만 어느 시기에는 막 탱크만 계속 그리다가 막 어느 뭐 미국 가서 뭐 로봇을 보고 왔으면 한동안 로봇만 계속 그려요. 그러니까 경험했던 거를 그냥 계속 그릴 뿐이다. 경험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경험했던 걸 경험했던 거? 경험했던 거? 상상력 90%. 이게 봉준호 감독님한테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때 봉준호도 그리고 아 그러네. 봉준호 작가네. 이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린 제일 큰 그림, 아. 10m짜리 그림이거든요. 그 롯데뮤지엄에서 전시를 했는데 전시 기간 동안 맨날 가서 이제 매일은 아니구나. 스케줄 잡아서 가서 채우는. 그러니까 저 끝에서부터 그리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발 정면으로 그리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네. 어렵거든요. 그냥 막 그려버려요. 근데 이렇게 그리는 작가가 없어요. 각도도 다 그냥 딱 정면 45도, 측면 이렇게 정해진 각도를 그리지 각도가 다 다르게 얘랑 얘만 해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리는 게 원래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기 작가님의 그 풍을 따라하다가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네. 또 거기 안에서 동호 작가님만의 그런 네네. 색깔이 생겼다는 네. 그런 말로 이해해도 되겠죠. 네, 지금 계속 생겨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은 누군가 이렇게 웹툰 뭐 그림 작가가 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네. 뭐 카피를 많이 해봐라 이 말이 사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네. 결국 원리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이 무조건 필요한데 저 말씀드렸듯이 재능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제가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많이 말하거든요. 재능이 없는 학생들한테. 이 카피는 목발 같은 거. 네가 재활 치료하는데 너는 장애인이고 불구자야. 나도 그랬어. 근데 재활을 해야 돼. 결국 네가 그림을 그리고 걷고 싶으면. 그 목발이 저는 이제 김정기 책이었고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재활이 됐고 걸을 수 있는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데를 간 거죠. 그런- 근데 재능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 동의를 좀 안 하거든요. 동호 씨, 동호 그래서- 작가님 재능이 없다는 거에서 좀 동의를 아예 안 해요. 나는. 그래서 옛날 그림 보시면요, 진짜 그림을 안 배운 사람처럼 진짜 못 그렸어요. 그 배웠을 때도.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이때 2년 배울 때인데 이렇게 그리지 포기할 만했네 그때 이 생각 들 정도로 진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못 그리는 사람들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수업하거나 이러면요, 더 이제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이 네가 왜 못 그리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더 잘 알아 걔보다. 걔한테 설명보다는 그냥 넌 이거 해 이런 말을 쉽게 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는 걸 아니까 초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맞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그래서 그 김정기 작가님의 지금 첫 번째 1등 제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1등 제자가 맞죠. 그 또 마지막 정기 선생님이랑 마지막 행사를 간 게 한 달짜리 출장이었어요. 프랑스 갔다가 포르투갈 갔다가 뉴욕 갔다 LA 가는 출장을 다 같이 돌게 되는데 그때 제가 단독적으로 정기 선생님 계속 옆에 다니면서 하는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해였고, 또 정기 선생님 마지막 되게 큰 무대 라이브 드로잉 무대 행사 때 제가 그림 대결을 한 또 마지막 작가예요. 김정기랑 옆에서. 오. 그게 물론 뭐 타이틀을 걸고 한 이런 건 아니었고 하나의 컨텐츠로 재미로 한 건데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뭐 약간 베드로 같은 너무 좋았겠네요. 네. 뿌듯하고
그쵸. 코미콘에 네. 나가시잖아요. 네. 코미콘 뭐 이 오타쿠들은 좋아하는데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코미콘에 대해서 좀 설명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런 코미콘에 나가게 된 계기랑 네. 뭐 재밌었던 일화가 있으면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코엑스에서 네. 이렇게 일러스트 페어든 커피 아트 페어든 진행하는 것처럼 하는 똑같은 컨퍼런스 페어고, 이제 주제는 뭐 마블, DC 이런 만화 캐릭터들, 일본 만화들로 이루어진 그런 만화 행사예요. 우리 어렸을 때도 막 시카프라고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막 TV 영화들 부스 나와서 회사들 홍보하고 작가들 나와서 사인하고 이런 행사인데, 그게 거기서는 엄청난 큰 규모로, 세계적으로 큰 규모로 있는 행사고, 이제 뭐 입장료만 해도 일반인들이 막 30만 원, 50만 원 내고 와야 될 정도로 좀 규모가 있는 행사예요. 우리나라는 막 1, 2만 원 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예 뭐 10배 이상 입장료가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밀도 있는 행사예요. 그만큼 돈도 많이 돌고 제 볼거리도 많고 그런 데인데, 거기를 이제 김정기 작가님이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엄청난 팬층을 쌓은 거예요. 가면은 거기 참가한 작가들이 김정기를 보러 올 정도로 김정기 입지가 엄청나진 거고, 그만큼 활약도 많이 하시고, 막 DC 코믹스의 대장이 짐리 작가님이잖아요. 그 작가님이 김정기를 초대해서 이렇게 막 컨트롤 할 정도로 그 자리를 워낙 잘 잡아 놓으셔서 우리는 맨날 이제 궁금했죠. 그 코미콘이 어떨까,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책으로 페이스북에서 좀 인기가 많아지면서 그림책을 하나 냈었거든요. 그게 좀 반응이 있으면서 한 박스만 한번 정기생 코미콘 갈 때 보내보자 이러고 보내서 팔았는데, 제 책이 한 권 한 권씩 계속 팔리더래요. 그래서 그 컨트롤 해주던 매니저님이, 미국 매니저님이 다음에 동훈 작가님도 한번 초대해보자. 야.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갔는데 진짜 낙수 효과로 김정기 책 사려면요 줄을 몇십 미터 서야 돼요. 예약해놓고 반나절 있다 와서 책 찾아가고 사인해주니까. 근데 그 줄 서다가 이제 제 그림을 사는 거예요. 제 책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 가지면서 진짜 그때부터 이미 김정기 그 제자로서 약간 그게 자리가 잡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정기쌤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런 걸 나가서 뭐 하냐 이런 생각까지 갔다가,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나가면요, 그 5년 전에 처음 나갔을 때 제 책을 봤던 사람이 지금 찾아와서 나 그때부터 네 봤어, 그때부터 나 네 그림 하나씩 모으고 있어,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너무 재밌는 게, 그 코미콘뿐 아니라 미국 자체가 어떤 히트한다 그래서 대박이 났다 해서 그것만 몰려가고 이런 것보다도 점점 신뢰를 쌓고 알아가면서 내가 이걸 구매해야 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를 찾아서 모으고 컬렉팅 하면서 또 그 작가한테 찾아가서 소통하고 이런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일들을 되게 그런 문화들이 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갈 때마다 잘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더라도 그런 사람들 만나고 나면 와서 또 이제 그림 더 잘 그리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타쿠의 세계는 참 네. 신비롭고 재밌어요. 그 양덕을 진짜 본 거죠. 덕 중에 덕은 양덕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코스프레 퀄리티가 일본이랑도 상대가 안 되게 진짜 잘해요. 근데 다 큰 할아버지가 그 행사 4일 동안 그 이제 호텔 예약하고 1년 동안 돈 모아고 코스프레하고 계속 나타나고요. 그래서 진짜 아저씨들이 많아요, 아줌마들. 그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랑 사진 찍고 이런 걸 좋아하는 문화가 어찌 보면 진짜 할 짓 없다, 시간 없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연중 행사고 의미고 가장 즐거운 시간인 거를 보고 이제 내가 너무 진짜 빡빡하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아유,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어른이 그러면 네. 나이 먹고 뭐 하는 거냐. 30살만 돼도 야 취직해야지. 그러니까 저도 1년에 한두 번씩 그걸 보고 와야지만이 한국에서 좀 편하게 내가 진짜 즐겁게 작업하지, 그게 아니면요 진짜 돈만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그러면 또 코미콘 계속. 네, 또 다음 달에 가고 이제 여름, 가을 이게 크게 두 개, 세 개가 있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작가네요. 그게 제거 잠깐만.
저말 사실상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와 이거 뭐 구도 잡고 이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여기 끝에서부터 계속 그리시는 거예요. 네네. 좀 그냥 약간 적응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적응을 하려고 애초에 시도조차도 안 한다는 게 이제 문제라면 문제인 건데 누구라도 하면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가 될 거야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김정기라는 사람이 만든 일이기 때문에 아. 저는 그 결과를 봤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아. 그 과정을 이 과정이 사실 할 이유가 없죠 보통 사람. 근데 왜 갑자기 라멘 그림을 좀 그리기 시작하셨나요? 어쨌든 라면을 제가 원래 먹을 거를 좀 약간 중증에 빠질 정도로 먹을 걸 좋아하거든요. 음식을 초등학교 때부터 좀 못 말릴 정도로 좋아했는데 그게 이제 라면 맨 처음 생겼을 때 한번 빠져가지고 한 거의 20년 가까이 라면만 먹으면서 저도 막 꿈꾸잖아요. 막 호스트 형만처럼 라면으로 만화 그릴 거야 혼자 이런 생각하다가 일본 가면은 티셔츠들 많이 팔거든요. 일본 라면 가게. 그래서 저는 팬심으로 되게 많이 사요. 그릇이랑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라면 가게도 지금 제안 다 해서 해보고 있는 중이고 몇 년 전인가요 여기? 이거는 몇 년 중에서 나온 아치마리준. 그래 아침에.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걸로 제 팝업을 만들어서 좀 전시 같은 거를 해보고 싶어요. 진짜 라면을 끓여줄 수도 있고 막 행사에서 그러네. 네 그런 걸 꾸며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스토리 봤는데 아, 잘 어제 다녀오셨나? 언제 오셨어요? 이틀 됐어요. 이틀 됐어요. 이틀. 맛있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먹을 것 같아요. 살이 계속 지금 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찌신 것 같은데요? 많이 쪘어요. 많이 쪘어요. 10kg 지금. 원래 수영 갈 때는 원래 아니 아니 장사 안 돼. 완성이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아니 아니. 없으면 잘 돼요. 나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많다. 작가님 저쪽 정면에 걸려 있는 그림은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 여기 단골 고객분 중에 그 레이지 쿠마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힙합 재즈 색소포니스트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필두로 그 제가 어제 말한 음성님이 이 매냐준과 그 재즈를 콜라보해서 여기서 재즈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도 드러머 출신이어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한 포스터 의뢰를 이제 제가 받게 됐는데 얘기를 하다가 아예 저도 옆에서 라이브 드로잉을 하겠다 하면 어떠냐 해서 재즈랑 라이브 드로잉이랑 사장님도 이제 드럼 치면서 하는 기획을 하게 됐고 그거에 대한 포스터입니다. 저걸로도 이제 우리 공연팀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티셔츠 만들어서 근데 그때 반응이 또 재밌어서 최근에 2차까지 진행을 했고 또 연말이나 연초에 3차도 할 예정이 있는데 네, 조금씩 그리고 제가 이렇게 라면집 그 별도로 그냥 맛있어서 그려드리는 그런 저만의 징표 같은 거 네. 라면집을 돌아다니면서 네네. 미슐랭이네. 네, 약간 동술래 같은 느낌으로 그게 뭐 맛보다도 그냥 또 가까워지고 하면은 그냥 팬심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 그림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 그림은 제가 진짜로 그냥 팬심으로 가까워지면 드리는 선물이고 그런 원본은 보통 미국에서 일본 라면 가게 그림이 잘 팔려요. 대부분 미국에서 팔고 여기는 이제 또 프린트된 거를 선물 드리고 그러니까 제 작업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아 그냥 뭔가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었구나. 처음에 네. 그냥 좋아서 그냥 네. 진짜 그냥 매장에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맛있어도 이 안 친하면 괜히 신뢰가 될 수 있잖아요. 이 그림 주는 것 자체도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우리 깨끗하게 인테리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사장님 성향 봐가면서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되게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된 거예요. 너무, 네, 저도 너무 이제 좋아서 하는데 요즘에는 또 바빠서 언젠가부터 못 하게 되는데 또 이유 중 하나가 라면 가게가 없어지기도 하고 요즘에는 막 이런 변동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좀 조심하고 있어요. 그림은요. 와 이거 갑자기 즉석으로 생각난 건데 그 약간 연예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시대를 관통하는 그 시각이 시야? 어떤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없이 그냥 내면에 나만 찾아서 자꾸 나를 찾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수련하듯이만 하면요. 저는 별로 건강하고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 예술이라는 게 결국 소통을 해야 되는 또 소통이라는 건 결국 또 판매, 돈이랑도 연결돼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옷이랑 똑같이 내가 표현하고 싶어서 제작한 게 팔려야지만 의미가 생기잖아요. 그림도 저는 똑같고 그림이라는 게 또 내가 생각하는 걸 표현하면 되는 작업이지만 표현한 것이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면은 그 통찰력이라는 걸 이제 재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통찰력은 트레이닝으로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관심으로. 관심으로. 내 관심으로 내가 자꾸 이제 주변 돌아보면서 사람 관계도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이야기가 뭔가 찾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림 스킬을 쌓는 거는 뭐 당연히 뭐 숨쉬듯이 해야 될 일이고 이제 그 다음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가 아니라 작가님은 얘기하는 초점 자체가 네. 그 다음 스텝을 한 네네네. 초점을 잡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게 이제 그게 됐을 때 잘 된 사람을 뭐 재능이 있다라고 결과적으로 말하는 거지. 진짜 재능은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 보통 사람보다 좀 앞선 스텝을 밟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대학인데 좋은 회사에서 뭐 너 잘한다. 뭐 고등학생인데 뭐 그런 애들한테는 재능이란 말을 쓰는데 이미 졸업하고 프로 작가가 된 다음에는 재능이라는 말을 쓸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해석이네. 이게 그게 이제 항상 저한테 도박인데 이제 처음에 대부분의 한 7, 8알은 10번 그리면 7번, 8번은 그리고 한 15분 있다가 도망치고 싶은 때가 무조건 오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1시간 지나면요, 이제 손이 풀렸는데 절대로 처음부터 기분 좋게 그려지는 날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손이 풀려야지 잘 그려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를 극복해야지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데 너무 괴로워요, 그때 초반에. 아까 이거 그릴 때 날개 조금 안 맞아갖고 얘도 좀 나갔는데 이제 엄청 그게 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되면은 내 생각보다 이제 잘 그려지는 느낌? 이게 저한테는 맨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진짜로 이 결과랑 돈에 현혹되지 않고 쫓기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당장 선택할 수 있는 그 인생을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시기가 최근에 한번 왔었는데 그것도 장기간 동안 옛날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냐까지 고민을 할 정도였거든요. 이제 가정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때 약간 너무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내 자체가. 그냥 내가 다시 반지하집으로 들어가서 못 살고 알바를 하더라도 그냥 나는 그림 그리는 일을 하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서 그때 다 정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하고 마음을 먹고 그림만 그렸어요. 오히려 더 그냥 좀 돈이 진짜 다 바닥날 정도인 상황에서도 막 돈을 찾아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그림만 더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한 달 어떻게든 쥐어짜면서 버텼는데 이게 흐름이 그랬던 건지 다시 좀 일이 생기게 되는 그때가 왔거든요. 그것도 최근에.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한 번 더 멘탈도 정신력도 강해지기도 했고 너무 이제 행복한, 내가 선택한 게 만약 그때 진짜 직장이나 들어가서 했으면은 얼마나 또 감옥 같은
삶을 지내면서 후회를 하면서 또 남 탓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막 있든 없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받더라고요.